자, 패턴 드릴 여러분 5회 오늘 해설 강의죠. 본 수업 시간에 조금 방송 사고가 나서 보충을 발견될 학생들이 MP3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형 참사가 벌어서 선생님이 지금 상당히 늦은 시간에 다시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건데요. 결석 좀 하지 마세요. 한 7명 정도 결석을 했는데 그 7명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글을 쓴 목적은 적절한 것은입니다. 보세요. 잘 되고 있나요? 또 사고 나면 큰일 나죠. 일단 글의 목적 문제는 어렵지 않죠. 한 4등급 이상이면 누구나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thank you라고 했지만 속임수가 있어요. 셋째 줄에 보면 불행하게도 이런 말이 있죠. I would have another engagement, 다른 약속이 있다는 뜻이니까 못 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지가 어차피 올라가니까 선생님 좀 스피디하게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맥 프로보와 톰 프로보가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이거죠. 쭉 읽어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문제 정도면요 한 3등급 정도 문제나 2등급 정도 문제까지도 볼 수가 있네요. 어떤 문제냐면 서로 이제 불평을 한다는 얘기 납니다. 탐과 맥은 서로 keep complaining, 불평한다. 근데 however, what couple doesn't, 어떤 커플이 그러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답식 독해라고 내가 불러잖아요. 이런 걸 문답식 독해. 문답식 독해라고 불렀는데, 문답식 독해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이게 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자, 문답식 독해라는 것 자체가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제 우리가 두 종류의 질문이 있다 했습니다. 뼈가 있는 질문, 뼈가 없는 질문이죠. 뼈가 있는 질문은 보통 속뜻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질문 자체가 그냥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만 해도 그게 요지인지 않아요. 뼈가 있는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커플이 그러지 않겠는가? 즉 모든 커플은 다 불평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에 이제 1번이 답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이제 오히려 그 반대인 3번을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답식 독해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좀 더 가보면요. actually necessary입니다. 결혼할 때 실제로 actually necessary,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불평이 나는 것은요. actually는 in fact랑 동의어잖아요. 연결사 in fact. 그래서 in fact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actually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in fact는 actually, in reality 다 똑같은 거죠. 이게 다 in fact예요. 사실 in fact가 여기 있는 꼴인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necessary인데 주제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죠. 권, 촉, 뭐 말 필요가 있다. 됐죠. 주제 법칙 3번 법칙. 여기가 이제 요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ather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죠. 차라리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리딩 스킬에 적용해 보면 rather는 답찾기 공식에서 했던 건가? rather 콤마 찍고 답이죠. 이거. rather 콤마 찍고 답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불안해가지고 오늘 이런 황당한 참사가 앞으로 안 벌어지기 위해서 자꾸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되네. 겁이 나갔고요. 일단은 차라리 trouble, 진짜 문제는 생기죠. 어떻게 할 때 complain이 go unheeded. 이 heed란 말이 원래 이제 약간 주의한다는 뜻인데요. unheeded, 그러니까 주의되지 않는다. 무시된다는 무시. go neglected. 오히려 불평이 무시될 때, 불평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쓸 때 오히려 트러블이 진짜 생긴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정상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인데요. 이 정도 문제는 이제 2등급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게 나오다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비유를 좀 해놨는데요. 비유를 때때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버로드를 너무 많이, 짐을 너무 많이 싣기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We become so weighed down by work, activity, and commitment. 우리 너무 여기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weighed down, 무게를 너무 짓눌러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So that. 자, 선생님이 주제는 화려하다 법칙 가르쳐 드리면서, 주제는 화려하다 가르쳐 드리면서 이제 센 말 중에 비교급과 최상급, 그다음에 so that 구문 있죠. 센 말입니다. 센 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무게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해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녹초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몇 개 나오는데,
일단은 주제 법칙 중에서 두 번째 법칙에 해당하는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제 법칙. 화면을 보면 가장 큰 장점이 이거네요. 리딩 스킬을 굳이 칠판에 안 써드려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이제 말로 MP3 할 때는 이걸 다 일부러 막 쓰면서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죠? 자, 명령문이죠, 명령문. 주제 법칙 두 번째 법칙 명령문입니다. 같은 예문도 볼 수 있고 좋네요. 굉장히. 자, 그래서 명령문. 자, 명령문 주제 법칙 두 번째 법칙이죠. learn to. 또 learn to. don't let. 부정 명령문이죠. 그리고 learn이라는 말 자체가 또 여러분 리딩 스킬에서 바로 그 필자의 견해와 깨달음을 나타내는 필자의 견해나 깨달음을 나타내는 주제 법칙 네 번째 법칙. 우리가 견깨죠, 견깨. 깨닫는다는 거는 이런 걸 배우고, 그렇죠? 배우고, 뭐 가르치고, 교훈, 도덕, 뭐 이런 거잖아요. 배운다. 주제 법칙 네 번째 법칙 learn. 그러니까 명령문이면서 동시에 learn은 뭐 거의 확실한 주제죠. 일단은 priority 바로 시작. priority 다시요. priority죠. prior 뭐 이전에 priority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정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To decide what's important and what isn't. 무엇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너무 일이 오버로드 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No 할 줄 아세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받아서 일하면 너무 부탁을 들어줄 게 너무 많은 거죠. Don't let it become so overloaded. 똑같은 말 또 나왔죠. 너무 오버로드 걸리도록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거죠.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이 마탱이 뻑가지 않게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자, 4번은요. 4번은 정답이 5번. 자, 그게 뭐고? 5번으로 가세요. 5번. 5번도 역시 2등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전날 밤에 여러분 논쟁을 벌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could do more죠. than 그거 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해놨죠. 뭘로? 비교급으로 강조해놨죠. 그거 이상을 한다 이거죠. 비교급 뭐예요? 주제는 화려하다 해서 비교급과 최상급이죠. 강조라고 쓰시고요. 그래서 make you glare. glare가 이제 노려본다는 뜻인데 spouse, 배우자죠. 아침 먹었다 배우자를 노려보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간밤의 부부싸움이야. 이게 글이라는 게 되게 웃기죠. 이렇게 많은 거를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독해를 지금까지 25년 가르쳤으니까 몇 지문 봤을까요? 그렇죠? 책으로 치면 몇만 권 수준 아닐까요? 이렇게 내가 이런 걸 가르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이 정말 글이라는 거는 한 이론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반대의 의견을 갖는 경우, 어떨 때는 바쁘게 살라는 글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한가하게 살라 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까지 부부싸움은 당연히 필요하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다음날 배우자를 노려보는 것 그 이상의 더 많은 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죠? 이 두 글이 얼마나 상반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논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레벨을 막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집어 올려요. 레벨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몸의 치유 능력을 딜레이 시킨단 말이에요. 치유 능력을. 좀 잘 가볼 수 있겠구나.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 자, 치유 능력을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다. 딜레이 시킬 수 있다. 뭐 여기 이제 유명한 박사님, 대학교, 연구소, 논문, 실험 나오죠. 근거죠, 근거. 그래서 이제 쭉 뭘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했더니 뭐 사르킨이라는 나라, 우리말 하면 시토킨, 사르킨. 그래서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 신호 전달을 이렇게 메신저 역할 여기 나오네요. 보통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물질인데요. 단백질 인자죠, 단백질 인자. 그래서 림포카인이나 모노카인, 뭐 인터류킨 같은 이러한 걸로 구성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이로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치료 전달 물질. 그래서 아무튼 이건데 그 사이로카인을 이제 측정해 봤는데요. 사이로카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after the supportive talk이죠. 굉장히 서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보다 이 갈등을 하고 난 뒤에 더 수치가 낮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대적인 커플, hostile 커플이 took 2 days longer입니다. 몸이 낫는데 이틀이 더 걸리더라 이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악담을 퍼붓는 커플은 감기를 회복하는데도 이틀이 더 걸린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틀린 학생이 거의 다 3번을 골라요.
사이토킨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첫 문장이 뭐예요? 부부싸움은 상대방을 굉장히 아프게 우리가 상대방을 노려보는 것, 상대방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즉 건강까지도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즉 부부싸움의 해악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싸움의 해악성. 자, 그럼 여러분 mate가 짝꿍, mate, marital, 자, marital, 다죠? marital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야, marital fight가 당신을 아프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노려보게 하는 관계도 악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은 뭐 서비스 문제죠. 6번 정답은요, 여러분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틀린 학생들이 더러 좀 조금 있는데 요 위 부분 좀 틀렸네요. 보니까 모든 환자들 인터뷰된 모든 환자들이요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어요. 뭐냐면 having a skin rash, 피부 발진, rash, 피부 발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직전입니까? arthritis, 관절염이죠. 관절염이 일어나기 전에 피부 발진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피부 발진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발진, 그 다음에 관절염의 순서죠. 그러니까 8번에 보시면 4번이 지금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틀렸다고 한 학생이 되게 많아요. 5번이 틀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문가들이 최근에서야 이것이 개별적인 질병, 영국과 유럽과 미국의 이러한 그 질병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5번이 정답입니다. 연결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9번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정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자, 11번 어법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1번 어법 문제. 어디 있습니까? 19세기까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법들이 허용했어요. 남편들이 일단 allow A to B입니다. 컴플레인 할 수 있게 magistrate 그 지역을 치안을 유지하는 판사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아내의 nagging 잔소리나 그러한 꾸짖음, 아내의 꾸짖음이나 잔소리에 대해서 지역 판사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남편을 홀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소한 사건이 was found죠. 여러분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수동태 문장이거든요. 수동태 문장인데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문법 공식을 하나 좀 이렇게 펼쳐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형식이라는 게 이제 주어, 동사, 보호, 이게 이제 이 형식이잖아요. 보호로 올 수 있는 성분은 뭐냐면 뭐 형용사나 아니면은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때 보호로 올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명사도 물론 보호로 올 수 있지만요. 조동사 보호. 자, 그런데 유사보호, 짝퉁보호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주어, 동사, 보호를 쓰고요. 그 뒤로 보호가 하나 더 오는 경우예요. SVC 플러스 C 다시죠. 그런 것을 우리가 유사보호, 짝퉁보호라고 하는데 이 형식의 약간 변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SVC 플러스 C니까요. 자, 그러면 이 보호, 짝퉁보호 자리에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분사라든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그다음에 이제 명사 등이 또 보호로 추가로 올 수가 있다. 그는 태어났습니다. 장님인 상태로 어릴 때부터 약간 애자 상태로 태어났다 해볼까요? He was born blind죠. blindly하면 되죠. 장님이게 태어났다. blind죠. He was born rich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걸 짝퉁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사건이 was found죠. 판결되어지는 거예요. 뭘로써? 사실로서 판결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보어 그리고 이게 동사예요. 프로브는 동사니까 여기에 짝퉁보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분사 형태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의 사건, his case가 proved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proved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와이프는 would be sentenced 해서 이렇게 선고받는 거예요. The king's toll 벌을 받아라 이거야.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요, the king's toll은 be used to 이거 암기했던 거죠. be used to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하고요. 비유스터 ing 나오면 뭐뭐하는데 익숙하다죠. 그래서 원래 이제 마녀라든가 prostitute, 매춘부나 minor offender,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knocking stool이라는 걸 썼는데 또 offending women 이렇게 잔소리가 심했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치안 판사에서 유죄라고 판결받으면 would에 걸리는 거예요. would be strapped, 가죽에 묶여요. 묶여가지고 거기 이제 의자 앉히는 거죠. hung from the end of a long free moving stick이죠.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러한 긴 막대기 끝에 매달린 의자에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의자가 있고 그 위에 막대기가 있는 모양이죠. 막대기가 의자를 흔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and would be죠. 또 걸리는 would be dunked into the nearest river, 근처의 강이나 호수에 일정한 시간만큼 확 물속에 그러니까 의자에다 나무를 매달아서 나무를 물에다 빠뜨려 버린 모양이에요. 작대기를. 자, 됐죠? The number of the time she was submerged. 그녀가 물에 잠기는 그러한 그 횟수죠. 횟수에 대한 숫자는 the number, 넘버가 주어네요. 횟수에 대한 수치는 넘버가 주어니까 동사는 was를 썼어요. 그렇죠? was related to the severity, severity. of the offense죠. 범죄를 이렇게 위반한 그 심각성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여러분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2번인데요. 자, 12번은 여러분 요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첫 번째 거는 동사가 필요한 자리고요. 주어가 people이고요. 여기가 in those fields입니다. 이거 부사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문장을 의미했습니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they take less time. 시간이 덜 필요하다는데 덜이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이거 부사가 꾸며주게 되겠습니다. significantly less time이죠. 자, 계속해서요. 여러분 C인데요. stay란 말이 나왔어요. 이 형식으로 잘 쓰죠. 뒤에 형용사 보호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온단 말이에요. stay, employed 된 상태를 유지하다. stay awake죠. 잠을 깬 상태를 유지하다. stay awake. 뭐 이렇게 졸음운전 금지 이런 거. no sleeping보다는 잠을 자지 말라는 거고 아예. 그 잠 안 자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것보다는 stay awake가 훨씬 더 영어스러운 표현이에요. stay awake, stay employed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인데요. 13번은 이 정도 되면 한 2등급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homelessness죠. 그 집이 없는 것이 is simply not a problem. 노르웨이에서는 다른 나라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정부가 subsidize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subside라는 말은 가라앉는다는 말이다. 가라앉는다. 정부가 여기 정부란 말하고 딱 해서 정부가 가라앉게 하겠니? 무슨 배니?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랑 붙여서 자연스러운 걸 고르는 것을 우리가 표현의 완성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표완, 동반, 추론 이렇게 풀죠. 표완, 동반, 추론 이렇게 풀죠. 그래서 이건 표현의 완성으로 풉니다. 표완, 동반, 추론. 어휘 문제가 어디 있더라? 어휘 문제 여기군요. 표현의 완성, 동의어, 반의어, 추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같은 경우에 assist or persist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다른 finding other suitable house, 다른 또 적합한 집을 찾도록 도와주겠죠. assist입니다. 추론 뭐야? 표환, 동반, 추론. 이걸로 추론해 본 거예요. 자, C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주택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잘 관리되고요. 난방도 잘 되고 있다. 그리고 flower, 꽃도 이렇게 조명 잘 된 창문 쪽에 놓여져 있고요. 이런 것이 어떤 여러분 그 이웃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표현과 impression, 인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꽃을 놓고 잘 관리하고 집이 이렇게 따뜻한 것은 일종의 표현이냐 아니면 따뜻한 인상을 주는 것이죠. warm한 인상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부 소유의 집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주택에 있어서의 복지가 잘 적용된다. 집 없는 사람한테도.
선생님이 알기로는 싱가포르도 굉장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집을 잘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4번인데 틀린 학생이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즐거운 경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것이 주관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쌍어휘 문제, 쌍어휘 문제가 이제 어휘가 하나, 저 밑에 어휘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쌍어휘 문제는 표한 동반 추론 똑같습니다. 표한 동반 추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어떤 그 즐거운 경험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한 측면이 뭐냐면은 이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여기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은 이것은 피드백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고받는 피드백이 상당히 어쩌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은 always knows죠. A person always knows how well he or she is doing이죠. 사람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첫 번째 이제 동의어 반의어로 추론해 보면 동의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피드백의 측면은 사람은 항상 알고 있다. 때와 관련된 때와 관련된 거죠. 때.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잘 고쳐요. 그럼 이럴 것 같지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He knows exactly what he has to do.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는 exactly가 이제 또 때와 관계됐다고 보면요. 두 번째는 즐거운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인 피드백에 있어서 상당히 또는 exactly 정확성 이런 걸 합쳐보면 이제 뭐냐 이거야. 자, 그래서 맨 끝에 가보면요. 맨 끝에 문장 가보면 자,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막 몰두하고요.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pass quickly라고 되어 있죠. 또 시간. 이 말이 또 거기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이. 그러니까 빅하게 들어갈 말은 뭐냐면요. 항상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 세 단어와 어울리는 것은 바로 3번의 immediacy, 2번의 immediate, 즉시성이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의 또 다른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은 즉시성입니다. 즉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바로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것에 대한 특징은 시간 낭비 없이 바로바로 뭐 잘한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선수든 뭐 어떤 전문가든 뭐 이렇게 오면 바로 수술을 하든 딱 보면 멋있어 보여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팍팍 알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막 피가 막 나고 배가 막 그 다 갈라지고 막 상처가 난 사람이 이렇게 전쟁터에 있으면 또 외과 의사들은 너무 능숙하게 쓱쓱 즉시성으로 금방 자신의 일에 몰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죠. 자, B번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가족 문제나 친구 문제들이 전부 다 잠깐 동안이라도 어떻게 된다는 건데 여기 있죠. forget.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어로 푼 겁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15번도 이게 14번도 한 4등급 문제, 15번도 4등급 문제가 되겠어요. 이건 정답이 2번인데요. 여러분이 좀 해보시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16번입니다. 16번. 16번도 어렵지 않네요. 16번 정답이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번엔 17번인데요. 자, 17번은 조금 할 얘기가 있네요. 이게 일본 사람 얘기가 EBS 지문에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척척박사 장동건 선생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자, 일본어로 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혼내라고 하는 단어죠. 혼내. 너 까불면 혼낸다. 혼내하고요. 두 번째는요. 타데메라고 하는 타데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데 이거 polite pac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혼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본심의 본심. 본자죠, 본. 이게 일본식으로 하면 혼이요, 혼. 그래서 혼슈 그러니까 혼자가 들어갑니다. 일본에. 이게 본자, 근본 본자. 그다음에 이제 혼내, 내가 마음심자죠.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내야 할 때 그 내죠. 혼내. 진심과 두 번째는 뭐예요? 타때메, 체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법칙이죠. A 플러스 문제와 A 마이너스 문제입니다. 두 개의 양면 가치가 대립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심을 드러낼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체면상 말을
좀 아끼고 속과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 두 개가 이제 또 갈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제페니스 블로거가 뭐 쭉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보니까 일본은 70% 이상이 뭐 산으로 덮여 있고 농업을 할 때 협동이 필수적이다 보니 제한된 땅에서 식량을 공급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책 여러분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 편이 있어요. 이원복 교수님의 참 좋은 책입니다. 꼭 사다가 여러분 만화책이니까 5번씩 이상 읽으시면은 선생님은 100번도 더 봤어요.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거기서 그 만화책의 내용에 보면 와 우리말 하면 조화의 화자 와를 되게 중시 여겨요. 와. 왜냐면 섬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도망가 봐야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죽고 싸우다 보면 그 외적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영국에서도 흔히 비슷해요. 연나라 이웃나라 영국 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 하면서 뭐 스코틀랜드랑 이제 이렇게 대결할 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이라도 뭐 올리버 크로멜이죠. 의회랑 왕당파 이들이 순간적으로 힘을 합쳐서 일단 외적을 물리친 뒤에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이렇게 많이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와를 되게 중시 여깁니다. 와를 깨트리는 놈들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trong self-expression, 직접적인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would have been 뭐뭐 했었을 텐데 가정법이에요. counterproductive죠. 생존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역효과를 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당히 상대방의 체면치레하는 말들, 태태매를 중시 여긴다. 혼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에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바 있죠. 그래서 자 혹시 이제 실패할 경우 되면서 지금 우리 과거에 했던 스타일의 MP3도 같이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이거라도 올려주려고. 자 그다음에요. 그러나 despite this 이러한 어쩌고에도 불구하고죠.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빈칸 추론 문제 풀 때는 제일 먼저 연결사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연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는 주변에서 스킬 같은 걸 꼭 찾아라 했었습니다. 옛 연결사 찾았죠. 그리고 이렇게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형태 양면 가치가 대립하는 뭐 이런 식의 글에서는요. 빈칸 추론이 나오게 되면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빈칸이에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립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의 특징은 중립이 답이 되지 않아요. 중립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타테메 아니면 혼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얘들아 타테메 스타일이야, 혼내 스타일이에요. 바로 타테메 스타일이죠. 이거 이제 재작년도 EBS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타때에도 불구하고지 뭐 그러면 이러한 체면치레에도 불구하고 즉 속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장수도 누리고요, 보건기구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요소들이 이런 일본의 장수 문화를 이렇게 머딩이죠, 머딩. 진흙, 즉 흐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요소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소식하는 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우리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강력한 연관성 뭐에 관한 emotional repression. 여러분 지금은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심리학 이론에서의 repression 되게 좋은 단어죠. 억압. 말을 못하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죠. 이것과 systematic illness죠. 질병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는 서양적 사고에서 볼 때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사람도 오래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니까. 그렇죠?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하여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혼내에도 불구하고 타때메에도 불구하고 즉 체면치레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타때메가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17번에 4번 굉장히 많아요. 4번. disclose personal emotion. 이 개인 감정을 disclose 폭로 드러낸다는 것을 장려한다. 이거는 본심이죠. 혼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의 정반대 답이죠. 이거는.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즉 체면 치레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기 중에 이게 없거든요. 체면 치레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말을 만들어 보면
감정적인 표출, 즉 그 혼내를 좀 도외시하는 것, 혼내를 좀 싫어하는 것, 혼내를 경계하는 것. 그래서 보신 것 같이 이렇게 감정적인 표출이 unguarded, 이렇게 가드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터져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타메죠. 타타메. 이것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더라, 희한하더라 이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어요. 역시 EBS죠. 과거 EBS입니다. 자, 28번인데요. 18번. ASL,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 오늘 것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둘 다 1등급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의 위치 아까 했죠? 중간에 있을 땐 내가 어떻게 풀라고 그랬냐면, 자, 빈칸의 위치가 빈칸 주론으로 가자.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항상 바로 밑을 이용하라, 이렇게 근거를 이용하라 했죠. 그리고 동일구조, 반복, 현상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답의 힌트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 내용, 위에 내용 분위기 봐보죠. ASL, American Sign Language, 수화죠, 수화. 그래서 me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슴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you라고 하는 건 뭐냐면 point one's partner, 상대방 가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면 이게 나고 상대방 가리키면 너인가 봐요. 그죠? 자, 그러면 what could be more transparent? 도대체 그 transparent, 명확한이죠? 그 무엇이 이거보다 더 명확한 표현이 있겠는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 아이들, 이 사람이 또 연구한 모양이에요. 이서 pointing is not pointing.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 딱 가리키는 게, 나 가리키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가리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이 사인을 배울 때, 수화에서 가리키는 걸 배울 때, 뭐 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pointing to their conversational partner,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죠. 너, 나.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려면 반대말을 알아야 하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행위는 언제 이렇게 발달하게 되냐면 똑같은 나이 또래, 비슷한 또래 때 정상적인 듣는 수 있는 아이들이 you와 me를 의미하기 위해서 you를 발음하기 시작할 때 비슷하게 서로, 그러니까 서로 나와 너를 배우는 과정이 서로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수학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you를 표현할, me를 표현하니까 you라는 소를 가리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아이들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 어떤 그 중국식 말 같은 거, 의성어라든가 의태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직접 가리키면서 너, 나의 의미를 두고 배운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은 사실상 it pointed somewhere did not register as being releva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실이냐면 얘네들이 뭔가를 어딘가를 좀 가리켰다. It pointed somewhere. 어딘가를 이렇게 싹 손으로 가리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did not register as being relevant죠.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곳과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수화를 배울 때 아주 적절한 태도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손으로 가리킬 때 그것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수화에서는요, 포인팅하는 형태는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의미 없는, 그러한 의미 없는 consonant and vowel, 자음 모음이에요. consonant and vowel 발음할 거야. consonant and vowel, 의미 없는 자음 모음이에요. 마치 그 우리 정상 아이들이 또는 일반 수화에서 다른 요소인 캔디와 어글리 같은 단어처럼, 그러니까는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가리키는 게 나의 그 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 아자. 뭐 너 할 때 어자, 이 가리키는 행위, 나를 가리키는 게 내 쪽 방향 가리키면 그게 아고 아, 그리고 저쪽 상대방을 가리키면 그게 어죠. 그리고 니은이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너 그러면 또 뭐 있어요? 나, 너, 뭐 누, 그다음에 뭐 넘, 그다음에 뭐 이런 말을 만들려면 아까 가리켰던 그 가리키는 모양에서 그 자음 모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음 모양을. 그러니까 의미 없는 자모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해당하는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빈칸 들어갈 말 여기 소화하는 애들에게 있어서 그 가르친다는 행위는 그냥 의미 없는 자모음에 불과하다 해서 2번에 보시면 순수한 linguistic symbol에 불과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그러한 의미론적인 어떤 지칭이 아니라 가리키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자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 그러면 이제 가리키는 것과 다른 걸 결합시키면 또 다른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19번인데요. 19번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작년도 EBS 지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현지 조사를 할 때요. 인류학자들은 종종 어떤 걸 발견한다 했는데 빈칸 추론 문제죠. 첫 문장이고요. 빈칸 중에서 연결해서 찾기죠. 마지막으로 동일 구조 반복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쭉 가보시면 끝에 가보시면요. 그러므로 in this chance meeting 이렇게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인류학자들은 깨닫는다. 그러니까 배우다 주제 법칙 3번 법칙이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연한 만남인 chance meeting이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발견한다라고 하는 이 동일 구조 반복 현상이죠. find란 말하고 여기에 learn이 같은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chance meeting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종종 많은 발견을 하게 된다 해서 여러분 여기 chance encounter 우연히 만난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20번인데요. 20번 문제는요. 2등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 봅시다. 자, 논쟁이 있었어요. 인간의 본성 타고난 compassion이시죠. 이것에 타고난 연민의 감정. 그다음에 empathy이죠. empathy. 뭐 이제 그 어떤 그 감정이입이라고 할까요? 감정이입. empathy.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그 때때로 인간이 occasional streak이라는 건 한 줄기 빛인데요. 이렇게 야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empathic 그다음에 nature compassionate 타고난 동정심이나 감정이입에 대한 본성적으로 인간이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논쟁이 되어 왔는데 그러나 torrent of bad news reported by the media 겁나게 많은 그러한 언론 미디어에 의한 그 torrent죠. 급류라는 뜻인데 원래 급류. 겁나게 많은 뉴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주장을 뒤집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상반시킨다. contradict, 반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성선설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성악설 형태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ABC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연지관대로 불러냈죠. 그래서 여기 연결사 however 여기 C의 연결사 and죠. and가 나오면 그리고인데 항상 그리고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어질 때 쓰기도 하고요. 동작의 연속성이죠. and는 또 게다가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고 그래서 게다가 부가성의 느낌도 있죠. 제2의 법칙 두 번째 할 때 쓰는 거죠. 자, 상상해 봅시다. The number of opportunity people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might죠. 할 가능성이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에요. 반사회적 범죄 anti-social act죠. 살인이나 불정직 이런 거. 자,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Make that number 그 숫자를 너희들 집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000 그래서 그것을 bottom of a fraction 분수의 바닥에 놓으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분모는 뭐래도 넣겠고요. 그렇죠? 넣고 이렇게 했을 때 뭐 1000, 만 뭐 이렇게. 자, 그다음에 now for the top value 그 위쪽 분자에다가요. 뭘 넣냐면 put the number of such 그러한 anti-social act죠. 자, 연지관대 지시어입니다. this, that, such죠. 그러한 반사회적 행동이 벌어질 실제로 벌어질 그러한 그 수치를 한번 써보자. 얼마나 있겠어요? 극히 드물겠죠. 그래서 1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 1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0.00001 그죠? 그러니까 만, 천만 분의 1000분의 1000일까요? 벌어질 가능성이 만 여러분이
분의 0.0001이니까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죠. 거의 이건 close to zero에 가까워요. 0에 가깝단 말이죠. 0. 이 수치는. 자, 그다음에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the number of kind acts performed today, 오늘날 행해진 착한 행동을 한번 역시 탑 밸류죠. 거기다가 분자를 놔보면 착한 행동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0이었잖아요. 착한 행동은 좀 벌어졌겠죠. 그럼 한 3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ratio of kindness to cruelty죠. 이렇게 착한 행동과 잔인함에 대한 비율은 항상 양의 값을 나타낸다. 의미될 수 없다. 양의 값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더 크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0.03, 003. 아까 그건 뭐예요? 0.00000000001 거의 0이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 0이고 이쪽은 항상 여러분 약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양의 값이 나오는 거죠. 이쪽이 더 크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비율이 이쪽이 이제 100배는 더 많다는 거죠. 100배 비율이. 자, 그래서 the sum of total goodness, 항상 착한 행동의 합계가 outweigh that of meannes죠. 비열한 행동의 총합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21번 이유는 본자님 보충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정말 안타깝습니다. 방송 사고로 인해서 강의를 다들 이렇게 본 강의도 우리 보충 강의도 또 이렇게 다시 녹음을 했고요. 패널들이 또 2번씩 수업을 다 했는데 정말 힘드네요. 힘듭니다. 자, 잘 들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